안녕하십니까. 미국 문화기행 오늘은 19강 링컨과 남북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링컨 동상은 미국 관광을 갔던 분들은 반드시 보고 돌아오는 그 유명한 상이죠. 에이브러함 링컨, 이게 우리 때는 아브라함 링컨 이랬는데 지금은 다 또 에이브러함 링컨 하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809년에 태어나서 1865년 4월 15일 저격당해서 죽었죠. 재선 당선된 뒤에 죽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바로 불과 몇 달 뒤에 죽었습니다. 제 16대 대통령직을 됐는데 대통령직을 했던 것은 1861년 3월에 취임식을 해서 4월에 남북전쟁이 납니다. 그 남북전쟁이 끝난 게 1865년 대개 한 2월쯤에 대충 끝나요. 그 끝난 두 달 뒤에 영국 구경을 하다가 극장에서 안타깝게도 저격당해서 세상을 떠난 분이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가만히 보십시오. 참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죠. 고생이 아주 얼굴에 덕지덕지 붙었어요. 이래서 이제 수염을 왜 길렸느냐. 본인 스스로가 못난 얼굴을 감풀어져 하기 위해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 한 소녀가 제안을 했어요. 그 얼굴에 좀 기르면 덜할 것 같았고. 그랬더니 그 소녀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염을 길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만년 됐을 무렵의 모습이고, 젊었을 때 참 그래서 미남이에요. 그러니까 동상입니다. 동상이 하도 많으니까 계속 군데군데 쓰고 있으니까 다 설명 못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데서 참고 도서는 2권을 주로 했습니다. 딴 것도 봤지만은 칼 샌드버그 이건 시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20세기 시인으로 에이브러함 링컨 평전을 썼고, 그걸 우리나라의 평론가 최수 씨가 옮긴 게 에이브러함 링컨과는 정음 문화사에서 나온 게 있고, 그 다음 데일 카네기 전기 작가죠. 작가가 쓴 맨바르 대통령, 이게 90년대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 2권을 주로 해서 간략한 전개들을 보고 이 2권에서 많이 주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그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연구하실 분들은 그 2책 참고하시면 재미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야말로 자수성가 성공담이죠. 자, 고향 얘기입니다. 요즘에 선조들이 영국 노포크, 영국 지도 아닙니까? 노포크에서 매사추세츠로 1638년에 왔으니까 필그림스 파더스들이 1620년에 왔거든요. 필그림스 파더스보다 조금 늦게 미국으로 와서 펜실바니아, 버지니아 등지 여러 군데 전전합니다. 이 전전했다는 건 뭐냐면은 큰 기초를 못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영국에서도 잘 살던 사람이 온 경우도 있고,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온 경우가 있는데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죠. 이러다가 할아버지 링컨이 대위였어요. 할아버지가. 독립전쟁에 참여했다가 결혼합니다. 3남 2녀를 두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3남 2녀를 두고 켄터키에 정착을 합니다. 이게 1780년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인디언 총에 맞아 죽어요. 죽고 할아버지 애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링컨 아버지입니다. 토마스 링컨이에요. 형들과 헤어져서 날품팔이 머슴 목공으로 떠돌다가 19살에 입대해서 제대 후에 보안관이 됩니다. 배심원 비서가 됐다가 수송선 감독도 하다가 어때요? 직업이 하나도 정착할 직업이 없죠. 하딩에 정착합니다. 켄터키주 하딩 카운티. 실로 켄터키주의 켄터키도의 하딩군. 그래서 이제 하딩 가마 에이브러함 링컨의 고향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낸시와 워싱턴에서 결혼해서 이게 1806년 이러고 이제 링컨을 낳는 거죠. 이게 이제 하딩입니다. 미국 지도에서 보면 여기쯤 켄터키주.
하딩 군. 이 어머니 낸시입니다. 낸시 행크스 링컨. 남자 성을 따르니까 여자들이 결혼하면은 아버지는 이 어머니 외할아버지 그 어머니 아버지 행불되고 어머니는 재혼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낸시는 양리로 보내져 버립니다. 양리로 보내져 가지고 크다가 링컨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엘리자베스 타운 하딩군의 엘리자베스 타운이라는 마을에서 통나무 집에서 신혼을 보내요. 바로 여기가 이 통나무 집이 링컨이 태어난 방입니다. 3남매를 낳았거든. 링컨 9살 때 어머니가 병사합니다. 그 링컨은 계모 밑에서 컸거든요. 9살 때 병사하니까 아버지가 다시 바로 재혼해가지고 계모하고 사는데 계모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링컨이. 참 링컨 여러분 아마 대통령 뭐 노예 해방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 링컨을 오늘 내가 중점적으로 강의할 건데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인간적으로. 자, 이게 이제 태어나는 집인데요. 오리지널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가면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두막집 딱 크기가 요만해요. 나중에 모조 가옥도 나옵니다. 원래 이 안에 가면 이제 태어났던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 모양새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 집에 아버지, 어머니, 계모, 뭐 애들 한 집에 다 요 방에 다 살아요. 여기서 독서를 했어요. 뭐 비가 새가지고 책이 젖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비가 새가 책까지 적지? 이런 데서 하니까. 자, 링컨 남매. 원래 1녀 2남. 막내 아들 토마스는 태어나자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1녀 1남이죠. 딸 사라와 아들 링컨. 남매밖에 없습니다. 링컨이 동생이거든. 그 누나가 2살 많은 거예요. 7년에 태어나고 링컨 1809년에 태어났으니까. 링컨 태어났단 말이죠.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에이브라함. 그 태어났을 때 이 사람들 논평이 벚나무 껍질처럼 빨갛고 주름투성이. 애 다 이래요. 링컨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요래 태어났어요. 주름 많고 막 색깔은 얼굴이 빨간 게 다 그렇죠. 애들. 나중에 얼굴 딱 하얘져요. 뭐 이 아이는 큰 인물 들성시지도 않아. 하기야 뭐 아무리 처음 태어나면은 미남 미녀 없어요. 다 똑같고 이빨도 없고 이상하죠. 그거대 얘가 어디 좀 모자란 애 아닌가 싶어요. 다 애 보면 남자들이 특히 애 낳으면 막 이렇게 실망한다 그러잖아요. 애 보고. 그 누구 닮은지도 몰라요. 어린애 금방 태어난 거 보면. 그야말로 피덩어리 요만한 거거든. 생긴 것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다 이상해요. 나오면서 이상해져가지고 고생하느라고. 그 이제 자라면서 얼굴이 쭉 펴지죠. 근데 이 아버지가 여러 군데 땅을 찔끔찔끔 싸는 거. 이때 미국 땅값 싸거든요. 부자가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 자주 이사를 다녀요. 그러면 또 소송에도 휘말리고. 그래서 인디애나주로 이사를 갑니다. 그 링컨이 7살 때. 7살 때까지는 태어났던 집에 살다가 7살 때 이사를 가거든. 가도 맹 가난한 집에 살아요. 어머니의 묘비입니다. 물론 후세에 와서 잘 해놓은 겁니다. 돌아갔을 그때는 뭐 아마 비석도 없었을지 몰라요. 이보다 형편없는 비석이 있었거든요. 이건 지금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더 봐요. 대통령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탁 써놨잖아요. 프레젠트 오브 링컨 어머니라고 딱 낸시 행크스를 써놨잖아요. 대통령 때 뒤에 세운 비석이니까 막 근사하죠. 이제 묘지는 여기였습니다. 어머니 묘지는. 자, 계모. 세상에 모든 계모는 전체 아들하고 사이가 나쁩니다. 좋은 거는 0.1%. 그 링컨은 그 0.1%에 속해요. 어머니 죽었거든, 9살 때. 아버지가 세 아이를 가진 과부와 결혼해요. 재혼을 해요. 그러면
링컨 누나 있고 링컨 있고 세 아이가 여자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애들이 더 많아 숫자로도 같이 한 방에 다 사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가난했는가 알겠죠. 계모와 링컨 관계 너무 좋아요. 한 번도 불평을 안 해요. 계모도 링컨에게 불평을 안 해요. 어때요? 요선 임금 같지 않아요? 단칸방에 한계지네. 독설광이다 근면한 성격으로 알려 있지만은 실제로 링컨을 품앗이로 고용했던 농부들, 그 마을 농부들에 의하면은 놀랄 만큼 게으르고 불평이 많고 일하면서 농사일보다는 법정 관람 때 본 농부나 변론 흉내 내는 거예요. 검사와 변호사를 흉내를 지 혼자 다 안 해. 검사가 이제 이래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대 하면 변호사가 또 뭐 이래가지고 이래 할 수밖에 없었지 하고 그래 지가 변호사 검사 됐다가 변호사 됐다가 그걸 이제 재판정 구경하고 흉내 내는 거예요. 그 농민들 앞에서. 그래서 농민들은 저놈이 일은 안 하고 미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요 몸집이 좋아요. 장사입니다. 193cm거든 키가 청년 때. 193cm니까 온 이웃 동네까지 모든 껄렁패들이 다 링컨 부하가 돼요. 링컨은 못 이겨요. 완력을 실험하면 맨날 링컨 1등이에요. 링컨 이긴 사람이 없어요. 인근 마을 전체 합쳐서. 자, 이거는 링컨 일가가 1816년부터 30년까지 살았던 곳이고 링컨은 21살까지 7살 이사 와서 21살까지 있었던 곳이거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살았던 집입니다. 링컨이 자랐던 농장. 그 태어난 집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요 방에, 방 하나에 그냥 온 식구가 다 아버지, 어머니부터 애들까지 하시고 한 방에 그냥 다 먹고 자고 살았다. 저 집 봐요. 물 새가지고 책 젖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겁니다. 이제 이게 자꾸 수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지죠. 이건 나중에 링컨이 돈 번 뒤에 링컨의 집. 이게 그 일대입니다. 내셔널 메모리얼 동네. 이건 이제 그 소년 시절을 쫙 벽화로 해놓은 그 내셔널 메모리얼의 그 입구에 있는 시설. 이게 이제 그 하나하나 여기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나이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 새겨져 있는 동상이고 동판하고 링컨 국립공원. 그 링컨은요 이런 데 난 못 가봤어요. 못 가본 데 많아요. 우리도 그 지내가면서 다 봤는데 너무 방대하고 넓고 주가 한 주에만 기념품 있고 뭐 공원이 있는 게 아니고 2주에도 있고 2주에도 있고 뭐 동상은 그냥 미국 전국에 다 흩어지고 하니까 다 못 봅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성장시대 때 대통령 되기 이전에 성장시대 때 것만 보려면 이제 주로 그 두 주를 쭉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다 못 봐요. 이거 하려면 뭐 아마 한 3, 4일 정도 있어야겠더라고. 우리는 그것을 한밤 자고 그냥 쭉 돌보고 와버렸는데. 그러나 경치 좋은 데가 굉장히 많다는 것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에 올라온 그 시설만 보고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7살 때부터 이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193cm 힘도 엄청나게 세요. 황소처럼. wal패들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럼 가서 그냥 딱 잡고 딱 엎어가지고 한국 바다 내버려. 그러니까 근데도 마음씨는 착하거든요. 또 한 번도 부당한 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작은 배를 지가 만들어가지고 돈도 없거든요. 미시비 강 가운데 증기선까지 승객 운반하는 거예요. 허가도 없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증기선이 강가에 바로 인접해서 돼가지고 하선 하거나 짐을 싣거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강 중간에 강의 깊이가 증기선이 설만한 곳에 딱 서서 밭을 내리거든. 그럼 여기서 이런 배들이 배라는 게 뭐 이런 정식 배도 아니야. 링컨은 그냥 막 통나무 얽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가 힘이 좋으니까 막 지어가지고 가서 짐도 날라주고 승객도 날라주고 돈 받고 이게 돈벌이야. 워낙 체력이 좋으니까.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막 하니까 딴 사람들이 너 하면 되냐? 해가지고 고봤다. 그래 하는데 이제 링컨이 저거 힘도 세고 뭐 일 잘한다 소문이 나니까 장사꾼들이 뉴오리언즈 제일 남쪽이잖아요. 미시시피강 제일 남쪽 강이 흘러들어가는 바닷가 도시 아닙니까? 미국에. 여기까지 배로 물품을 운반 중에 그 장사꾼 부탁으로 너 그러지 말고 그거 가서 우리 물품 뭐 좀 받아오고 이거 좀 갖다 주고 그걸 가다가 인디안 흑인 습격 당하기도 하고 그다지 이게 다 이겨내고 하나도 장사꾼에게 손실 안 보이고 그대로 다 해줍니다. 그러거든. 그러는데 21살에 또 이 정든 집을 두고 또 일리노이주로 이사를 가요. 가서는 21살이니까 아버지 나 이제 혼자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진별은 뉴오리언즈까지 한번 갔다 왔거든. 그럼요. 이건 뉴오리언즈까지 가면은 별 경험을 다 합니다.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거든. 바로 못 오고. 그러니까 온갖 경험을 다 하면 그러면 세상에 물밀 터버립니다. 싸움도 했을 거고 뭐. 그래 다녀온 뒤는 가게 점원을 해요. 자기 가게가 아니고 이제 그 점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걸 하는데 가게는 항상 깡패들이 들었습니다. 그걸 완전히 눌러요. 마을 우두머리 되니까 지가 마을 우두머리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 깡패들이 다 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님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때요? 막강하죠. 그럼 그 가게는 깡패들이 얼씬거리지도 못해. 링컨이 딱 버티고 물건 파니까. 근데다가 너무 정직해요. 이 정직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녁에 이제 계산해 봅니다. 해보면 누구 돈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꼭 찾아서 돌려줘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온 동네 인기를 독점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들이나 보안관보다도 무슨 일이 있으면 링컨한테 먼저 가서 좀 도와달라 그래요. 20살 때부터는 완전 동네 인심을 얻는 거예요. 힘 좋고 어디 가서 누구 집에 가서 싸움 났다 하면 말려라 하면 가서 말리고 뭐. 온 동네 문제점은 지가 다 해결해줘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독서를 하고 이렇게 큽니다. 이건 이제 일노에 살았던 집 자리고 못 산 집이니까 이사 자주 하니까 집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배를 타요. 돈 번다 하니까. 배를 탔다가 벌목꾼도 하다가 인디안 전쟁에 의용병으로 지원해가지고 중대장이에요. 가만 뭐 목소리 크고 키가 크고 하니까 그냥 누구 대장할 사람 없다 하면 링컨 해라 하면 딱 맞다 하는 거야. 뭐 하면 잘해요. 그런 이제 지원병 해산해. 하니까 독립유격 기병대로 활동해. 그러다가 지방선거에 야당으로 참여해서 실패해요. 지방의회 의원. 동업으로 가게를 냈다가 안 되니까 술집으로 바꿨지만 또 실패해요. 우체국장에 임명받아. 왜? 하도 그 동네 사람들 명사니까.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우체국장에 임명받았지만 실패해. 그래 청량 기사가 돼. 청량 기사는 이때 돈 법니다. 그 양복 만드는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청량 기사 돈 법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많고 대신에 분쟁도 많거든요. 그럼 청량 기사들 가서 다 이렇게 지어줘. 그 우리 땅 뒤에 지어달라고 하면 땅이 그냥 막 한좀 돌아다녀야 다 지을 정도로 크거든요.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그랬는데 이 안 되던 가게가 파니까 하도 빚을 많이 져가지고 청량 도구까지 경매당할 처지야. 청량 도구를 밥 먹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친구들이 사람이 그래 좋고 하니까 친구가 많아가지고 그 청량 도구를 다 찾아줍니다. 그 청량 도구 해요. 17, 18세 무렵에 그 링컨이 딱 성장기에 세 여자가 나와요. 인디아나 개척지에서 두 딸을 데리고 섭으로 가던 마차가 바로 자기 집 앞에서 고장나. 그러니까 막 주인이 막 뭐 안 되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링컨이 가서 그걸 다 고쳐줘요. 고쳐주는데 그 마차 타고 가던 주인의 딸,
소녀, 얘를 보고 반해버려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는데, 이민 가는 일행 중에 딸인데, 이민 가지 말고 잡을 수도 없고, 지가 돈도 없고, 뭐, 그냥 헤어져요. 굉장히 추억을 하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다 있죠. 어렸을 때 봤던 여자애, 헤어졌지만 머릿속에서 그 모습이 새로 남아있는 거. 참 문학적이죠. 그게 이제 첫 소녀입니다, 이게, 링컨에게. 두 번째는 심각합니다. 일리노이 시절에 여인숙 집딸, 앤 러트리지, 앤 러트리지입니다. 링컨이 몰래 오매불망 모니지하는 여인은 하나. 이 집안이 몰락한 명문 집안이라. 그러니까 그 뼈대가 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미모예요. 구원자들이 줄 섰어요. 링컨 감히 잽이가 안 돼요. 그러나 짝사랑 했죠. 외지에서는 부자와 약혼해가지고 남자가 고향에 다녀서 가서는 정무 소식이에요. 이때는 뭐 그렇잖아요. 전화도 없고 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체국장 할 때 맨날 이 여자가 우체국에 와가지고 링컨에게 자기 남자 편지 왔냐고 물어요. 그러다 사랑이 생겨요. 사랑했어. 그런데 이 여자가 죽어요. 살았으면 어쩌면 링컨하고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죽었어. 죽은 링컨이 우울증 걸립니다. 사춘기에. 그래서 링컨이 그냥 무덤에 몸을 던지고 막 통곡을 하고 그러거든. 그 묘가 있어요. 묘. 그런데 묘지를 옮겨서 시인 마스터즈라는 시인이, 에드거 마스터즈라는 시인이 비문을 썼는데, 이 몸은 앤리트리지, 이브라임 링컨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 이제 홀로 이 잡초 아래 잠들다. 맺지 못한 채 영원한 이별로서 그와 결혼을 하다. 쉽게 말하면 죽음으로서도 이별의 결혼. 이게 참 멋진 의식입니다. 이 영어가 훨씬 나아요. I am an athlete who sleeps beneath this weeds. 이 잡초 밑에 잠들어 있어. Beloved in life of Abraham Lincoln. 링컨은 온 생애 동안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이 생 동안 이 여자를 생각했어요. Wedded to him. 결혼한 겁니다. Not through union. 살아서 연합한 것이 아니라 through separation. 이별로서 결혼한 겁니다. Bloom forever. 영원히 꽃피러. 공화국과 함께 영원히 이 사랑도 꽃피어라. From dust of my bosom. 내 가슴에 흙이 될 때도 내 사랑은 남아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원문이 번역이 참 원보다 못해요. 그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 소녀도 사랑을 한 거죠. 러트리지도. 링컨은 굉장히 이 여자를, 아까 그에 떠나간 여자와 이 여자 둘을 이제 청년 시절의 사랑으로 남아뒀기 때문에 미국의 작가들이 이 여자를 가만히 안 두고 소설 썼어요. Soul of Anne Rutledge. 줄리아 버넬 스메이드 백코커라는 작가가 1919년에 The Soul of Anne Rutledge, 에이브라함 링컨스 로맨스, 링컨의 로맨스, 그런 소설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나도 안 읽어봐서 모릅니다. 나도 선점만 봤어요. 현존 작가가 1976년에 출생한 작가가 에이브라함 링컨 뱀파이어 헌터. 이것도 뭐 그 내용은 보니까 좀 약간은 좀 부정적이지는 않나 싶은데 뭐 어떤 소설인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링컨이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도끼를 들고 있잖아요. 링컨이. 여자가 안 떨어져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 영화도 됐다 그럽니다. 이 영화 나도 못 찾아봤어요. 자, 그 두 여자는 이제 하나는 떠나버렸고 하나는 죽어버렸고 그 무덤에 가서 울었고, 그는 현실적으로는 장가를 가야 돼요. 이때 미래의 퍼스트 레디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링컨이 감히 쳐다만 보는 여자였어요.
링컨의 집안이나 신분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너무나 잘 살고 부잣집이고 사회적으로 명문가의 집안이야. 집안의 고명딸이고, 링컨은 뭐 합자는 인간이고, 청년이고. 메리 앤 토드 링컨. 링컨보다 더 오래 살아요. 링컨이 죽은 뒤에 그 백악관을 떠나서 살다 죽은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입니다. 얼굴 가만히 보십시오. 퍼스트 레디 될 인물이 됩니까? 인물이 됐다 그래요. 굉장히 이뻤다 그래요. 은행가로 노예를 가진 부유한 집안 7남매의 넷째,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태어났고, 6살 때 이 여자가 6살 때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재혼하여 9남매를 가졌는데 계모하는 사이가 안 좋아. 링컨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성질 나쁜 거죠. 링컨은 계모하고도 잘 지내는데 14살 때부터 16개와 한 방을 가진 현재의 메리 토드 링컨 하우스. 지금은 이게 문화재로 그대로 남아있대 말이에요. 살던 집이. 얼마나 잘 살았으면. 16개의 방을 가진 집에서 살았으니까. 방이 16개. 와, 부럽지 않아요? 그럼 뭐하노? 내가 같으면 세주겠다. 어려서부터 마담 망텔 피니싱 스쿨, 귀족 학교죠. 여기서 프랑스어 댄스를 배우고 연극, 음악 등 배워서 20세경에는 정치에도 통달한 교양과 음악과 춤도 잘 추고 말도 잘하고 애기도 있고 이쁘고 집안은 전부 휘브당 지집하고 진보적인 집안이에요. 21살 때부터 언니 집에 거주해요. 언니 집도 물론 좋은데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살아. 21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 이게 일리노이 주거든. 언니가 일리노이 주에 시집가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변호사이자 정치인 더그러스, 빨간 글씨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을 외워두세요. 일생 동안 앞으로 더그러스가 대통령 계속 나와요. 링컨의 라이벌입니다. 더그러스 구애를 받은 콧대 높은 처녀. 쉽게 말하면은 이때 이 도시의 모든 처녀들의 꿈은 더그러스에게 시집가는 거야. 근데 그 더그러스가 이 여자에게 프로포즈 했어요. 그럼 이 남자는 어떤 남자나 링컨과 같은 주의회 의원의 처제예요. 링컨은 주의회거든. 더그러스는 명문 집안에 그야말로 앞으로 대통령감이다. 온 그 일대 지역에서 손꼽는 명변호사, 명정치가예요. 이거든. 링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명한 민주당 정치인이에요. 링컨은 주의회 의원, 지방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시의원이고, 더그러스는 국회의원이고. 차이 뭐 엄청나죠. 이거 프로포즈 해놓은 상태야, 그 여자한테. 그 여자가 결혼할까 말까 이런 상태였어요. 이 나중에 이제 자세히 나와요. 링컨과 상원의원 대결에서 더그러스가 이겨요. 링컨이 이 더그러스한테 패배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상원의원에서는 링컨이 떨어지고 더그러스가 당선되고 미국 상원의원이 되고 그 다음 선거철에 1860년에는 둘 다 대통령 나왔거든. 근데 링컨은 당선되고 더그러스는 떨어져요. 이 메리 토드를 그 명망가가 무명의 링컨, 그 지역 청년에게 뺏깁니다. 그 여자가 링컨을 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남자가 화나면 안 돼요. 또 명문가한테 결혼했어. 아내가 죽어버려. 더 명문가한테 결혼하니 또 죽어버렸어. 그 아내 둘 죽이고 지도 죽어버렸어. 대통령도 떨어지고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다 잘하고 다 똑똑하고 다 운세도 좋을 것 같은데 여자 복이 없어요.
죽으면 마누라가 죽고 또 장가가는데 또 마누라 죽고 그러고는 기가 다 빠져서 지도 죽고 끝난 거죠. 대통령 낙선된 뒤에 죽어버렸어요. 링컨이 승리한 거예요. 비결이 뭐냐? 뭐 같아요? 25살 때 에너지 의원이 당선되거든요. 왜냐? 아까 그 가게 점원하면서 동네 인심 얻었다 그랬죠. 그 인심이 그 동네에 그치지 않고 그 일대에 다 미칩니다. 링컨이면. 그런데다 이 떡대가 좋죠. 194cm 키에. 누구도 못 이겨, 깡패도. 깡패 대장도 겸한 거야. 근데 절대 깡패 짓은 안 하거든. 착한 일만 하고. 그 주민의 어려운 일 다 봐줘. 당선되죠. 그 링컨은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나와라고 그래서 나서라. 돈도 한 푼 안 들고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원에 당선됐거든. 주의원으로 있으면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얻어요. 변호사가 됐어. 이제 변론 활동하는 거예요. 이제 살판 났죠. 그 이제 자기 어렸을 때 고생이야 안녕이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인간이야. 정말 대단한 인간이에요. 메리 토들 34살 때 처음 만났거든. 아예 보고 소문 듣고 이 동네에서 제일 잘난 여자고 드그러스가 프로포즈 했던 여자고 뭐 하니까 아예 링컨은 꿈도 안 꿨어요. 꿈도 안 꿨어. 그랬는데 이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 링컨은 에이, 농담하지 말라. 또 해. 에이, 제발 농담하지 마세요. 그래 했는데 여자가 와주려고 링컨 손목을 탁 잡고 이혼했다. 는 설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여자의 꿈이 자기는 대통령 될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게 꿈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누구나 더그러스가 미래 대통령 감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더그러스 프로포즈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어. 그러는데 더그러스가 어느 파티에서 다른 여자 끌어안고 춤추는 거야. 그 반발로 그 질투심을 유발하고자 링컨에게 가까이 갔다. 갔다가 그냥 그 품에 안겨보고 춤추는 데라 그 몸집 큰 데다 안겨보고는 그냥 링컨한테 가자 싶어서 결혼해버렸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땐 두 가지 다 같아. 여자가 그냥 여러분 아무리 남자가 출세하고 그래도 남자 그냥 링컨처럼 우람한데 그것도 보통 매력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링컨한테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링컨은 이제 후회해요. 여자를 결코 선뜻 그렇게 명문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링컨도 직감이 있거든. 그래서 이 여자 별로 재수 있는 여자 아니라는 걸 알고는 상당히 꺼렸어요. 그것도 링컨도 대단하죠. 얼마나 꺼렸느냐. 1840년 12월에 약혼해놓고 망설이니까 결혼 날짜 먼저 받아버려라. 결혼 날짜 받았다가 취소해요. 왜? 링컨이 뭔가 좀 찝찝해. 뭔가 탁 선뜻이 내키지 않아요. 그렇게 명문 집안에 명망 평판이 좋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링컨과 이 여자 메리가 익명으로 한 정치인 정책을 풍자하는 글을 신문에 투고했다가 결정에 휘말려요. 그래 재치 있는 중재자가 화해로 결말 당가지고 잘 됐는데 이걸 겪고 난 뒤에 링컨은 안 되겠다. 내가 살아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 애라도 낳고 죽어야지. 이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 결혼은 1842년 1년도 더 지낸 뒤에 11월 4일에 비 내리는 날 메리의 결혼한 언니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 집에서 이제 결혼식 합니다. 행여 또 잘못되면 어쩌냐는 그 친구들의 말에 아이 그럼 뭐 지옥에나 가야지. 상당히 결혼도 하면서도 탁 내키지 않는 결혼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 나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전기에 보면은 만일 앤 러트리지 누굽니까? 죽은 여자죠. 와 결혼했다면 10중 8구는 행복했을 것이다. 링컨은 왜?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과 결혼하겠다, 대통령 될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이 여자, 마음에는 안 내키지만은 결혼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악체로 소문이 났죠. 세계 3대 악체 아닙니까? 악체로 메리가 꼽히는 건 이제 평가하기를 어쩌면 링컨은 너무 사람이 좋고 이 여자는 너무 잔소리 많고 까다롭다. 그러지 보통 여자 정도지 악체는 아니다. 여자를 옹호하는 수도 있다. 그런 말. 이 둘 사이에 결혼해서 애들 태어납니다. 첫째 제일 오래 살아요. 법률가, 외교가, 사업가를 했죠. 둘째 일찍 죽어버려요. 죽었죠. 자식복이 없어요. 셋째, 재임 중에 12살 때 죽어버렸어. 아버지 대통령이 된 뒤에 죽으니까 아들도 복이 없죠. 그 다음 막내, 테드 애칭 어릴 때 개구장이었어. 18살에 죽어버려요. 그 링컨 65년에 죽었어요. 그 링컨보다는 오래 산 거죠. 그러나 뭐 어른 못된 거죠. 참 안 됐죠. 그 만에 맏아들 하나만 내요. 오래 산 겁니다. 자, 1787년에 미국 연방정부가 섰거든. 이때 연방정부 섰을 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연방정부 섰을 때 노예가 75만 명, 전 인구 18%, 주로 남부 7개주에 피투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1807년에 노예 수입 금지령이 내립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들어와. 그걸 누가 막아요? 31년부터 노예 해방운동이 거세죠. 왜? 안 없어지니까. 우리 노예 해방하는 거 지난번에 봤죠. 어? 얼마나 노예 해방 투사들이 많았습니까? 거세게 번집니다. 링컨은 변호사로 주의회 의원을 4선, 원로입니다. 주의회에서는 아주 베테랑이에요. 노예제의 인도주의적 원칙만 강조하고 투사가 아니라 온건파였어요. 참 노예도 인간인데 저러면 안 된다. 그런 정도지 막 해방하고 그래 안 했어요. 온건파야. 왜? 이 지역이 뭐 노예다 인정한 사람들 같이 사니까. 그러다가 1846년 하원에 출마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말하자면 연방 국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75% 비용으로 당선돼요. 아, 이거요. 아마 지금도 이런 인간은 없을 거예요. 돈 하나도 안 쓰고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인기 있는 인간이었는가 알 수 있죠. 얼마나 재능이 있고 말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상대는 이때 나왔을 때 상대가 누구냐. 카트라이트라는 노예한 61세의 정객. 음모와 모락의 명수. 이게 링컨이 국회에 딱 나오니까 링컨은 피그당이에요. 이건 다른 당이에요. 근데 이런 노예한 인간에게 걸리는 거예요. 나이 차이도 자기 배나 돼. 그러니까 이 카트라이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링컨은 반기독교적이고 극단적인 노예 해방론자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럼 여러분 이렇습니다. 선거라는 게 정치인이라는 게 상대 욕하는 걸 완전히 엿먹일 줄 알아야 되거든. 링컨은 근데 아주 천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욕을 하니까 혼자 놔두고 말로 이래 하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처럼 말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주관하는 집회에 지가 가요. 그냥 들으러 간 거야. 그러면 카트라이트가 주관하는 종교 집회에 그야말로 교회에서 잘 안 가는 링컨이 간 거예요. 가서 그 카트라이트 앞에 서가지고 막 연설하고 설교하고 막 떠들어대는데 지도 그거 그냥 방청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종교 집회에. 어? 자, 보십시오. 카트라이트가 설교하기 아파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천당에 가시라고 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하기는 엄청나게 압도적인 다수가 일어서 다 일어서 그 다음에 그걸 만족한 거예요. 카트라이트가 좋다. 링컨도 죽었다. 근데 링컨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 주님도 안 따라. 그 얼마나 좋아요. 이 카트라이트로서는. 그래서 속으로 링컨 이 새끼는 죽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는 분 일어서라. 가니까 다 기립해요. 그러면 아까 미처 못 일어난 사람도 지옥에 안 가고 싶다는데 다 일어났거든. 두 번 다 안 일어나는 건 링컨 혼자예요. 딱 보면 청중도 다 알고 카트라이트도 설교단에서 보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말해. 링컨 보고 대체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답이 뭐냐? 제가 가르쳐 하는 것은 바로 국회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요, 안 나요? 온 그 참석자들이 와 하고 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카트라이트가 그 링컨을 공격하려고 노렸던 게 이 한마디로 웃음바다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링컨이 뭐 국회의원 되겠다는데 어? 나중에 천당 가든 마든 링컨이 뭐 기독교 무시하고 뭐 그 비난이 싹 효과 없어져 버려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려요. 어때요? 아, 이 촌뜨기, 이 말재주, 그 덩치, 설득이 있는 거죠. 국회의원 됐거든. 이게 이래가 국회의원 당선돼요. 그러면 이때 국회의원이 2년제입니다. 2년마다 선거예요. 처음 국회에 갔어. 그런데 이제 미국이 멕시코하고 전쟁을 벌리거든. 원래 그 지금 캘리포니아는 그 땅이 다 멕시코 땅이었잖아요. 이때 전쟁해야지 뺏은 거거든, 미국이. 그러니까 링컨은 순진하게 전쟁은 뭐 미국의 합중국의 비헌법적이고 평화를 깨는 거고 반인도주의적 교육하면서 막 의회에서 반전 연설을 한 거야. 참 철딱선이 없죠. 당장 싸워가지고 멕시코하고 전쟁해서 이기면 엄청난 땅덩어리가 미국에 들어오는데 그걸 막 반대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선거에 떨어져요. 왜? 2년 뒤에 선거를 하거든 하니까 제한 군인회가 저 전쟁 반대했던 링컨 반대 운동 벌려요. 결국 떨어져. 그러니까 변호사 활동합니다. 알겠죠? 그 얼마나 수진했는가를 이랬습니다. 자, 이럴 때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세월이 변하느냐 하면은 미주리 사회 지난번에 했죠. 잠깐 했죠. 1820년에 이런 건 하도 중요한 게 머릿속 연도는 못 외워도 외워두세요. 1819년에 미주리주가 연방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놨거든. 매사추 일부인 메인 지방을 자유주로 하고 미주리는 노예주로 하되 미주리 남부, 미주리를 경계선으로 해서 북이 36도 30분, 북쪽은 노예주 설치하지 말자. 남쪽은 주가 생기면 다 노예주로 하자. 이게 미주리대 타협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주리주가 미 연방에 가입하면서 미주리주 북쪽은 자유주, 미주리주 남쪽은 노예주 정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텍사스도 합병을 하거든. 그럼 멕시코와 미국 전쟁 해가지고 땅 뺏으니까 캘리포니아주도 가입해야 되거든. 자꾸 생겨.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걸로 하면 다 자유주가 되거든.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요 위가 미주리야. 그러면 요렇게 이게 36도야. 근데 빨간주가 노예 자유주예요. 요 색깔이 전부 다 노예주야. 요 색깔도 노예주야. 이래 되거든. 노예주 훨씬 많죠. 근데 요 부근 요런 주들이 그럼 이건 애매하죠. 멕시코 같은 거. 참 애매하죠. 주로 보면 이쪽은 노예 해봐야 되고 이쪽은 노예 인정주가 돼야 되고 한 주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이 원칙에 따르면 이렇게 그으면 그래 된단 말이죠. 근데 안 되거든. 일적으로 주 경계를 뭐 이렇게 쫙 일직선 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합니다. 이러니까 그냥 계속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미주리 때 타협이 컴프로마이스가. 그러니까 1850년에 드그러스, 드디어 드그러스가 또 나옵니다.
링컨 라이벌이죠. 초선 상원의원이야. 하원에 있다가 이제 상원의원이 된 거예요. 대개 보면 미국의 정치 출석 가도가 하원에서 상원의원 되면 상원의원에서 대통령 출마하거든. 상원의원이. 그래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1850년대 타협, 컴프로마이스 오브 1850 이걸 만듭니다. 내용이 뭐냐? 캘리포니아주는 자유주, 뉴멕시코와 유타주는 규제 안 두고, 규제를 안 둬. 규제 안 두는 건 뭐냐? 그 주가 주민들이 주민투표해가지고 다수에 따라서 노예주냐 자유주냐 정하자.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자유주를 해버리고. 수도 워싱턴은 콜럼비아 특별행정구는 노예제 자체는 폐지하되 노예의 매매는 금지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도망노예는 모든 전 미주 전체가 다 단속하는 걸로. 왜? 안 하면은 노예주 노예들이 노예 해방주로 도망가 버리면 잡을 길이 없어요. 그건 안 된다. 이게 전부 의견이야. 이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든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의 소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남북연합 소지가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 1820년에 미주리 대타협이 있었다가 30년 뒤에 50년에 더그래스가 만든 컴프로마이스가 또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 돼요. 그랬는데 그 뒤에 불과 4년 뒤에 캔사스 네브라스카 액트 이 법이 만들어져요. 이거 만들어지니까 더그래스가 이때는 그냥 돈이 많습니다. 상원의원에다가 뭐 감투도 많이 쓰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철도회사 중역이야. 그러니까 1854년 되면은 자기가 부자거든. 서부로 캔사스로 네브라스카 2개주가 신설하도록. 왜? 아직 연방주 가입이 안 됐어. 그럼 연방주 가입 안 됐기 때문에 연방주가 안 된 데는 철도를 그 연방 예산을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로 가입시켜버리면은 지가 상원의원에다 끝발라는 권력 가졌으니까 연방주 예산으로 철도를 놓을 수 있잖아요. 철도 놓으면은 지금 철도회사 중역이니까 거기서 이익을 얻거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연방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미주리 타입에 따라서 이 주는 자유주가 되기에 그럼 자유주가 돼버리죠. 저절로. 자유주가 돼야 돼. 그런데 남북 국회의원들이 반대해. 왜? 남북 자기 국회의원들 다 노예주에서 노예주를 지지하는 농장주들 지지로 국회의원 됐거든. 반대해가지고 안 돼요. 복잡하죠. 이렇습니다. 빨간 거는 노예주. 파란 거는 노예주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 경계선 이걸로 치면 뭐 노예주는 다 없어져야 돼. 이게 훨씬 많아야 돼. 근데 노예주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팍 해가지고 야금 그냥 노예주로 만들어 나가는 거야. 새 주가 생기면. 알겠죠? 인간의 권력과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이게 그때 대통령 1856년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빨간주는 그 노예 반대 대통령이고 파란 거는 노예 찬성주야. 노예 찬성주가 훨씬 몇 표가 많죠. 그게 이제 그 부캐넌이라는 사람하고 페르몬트. 그 부캐넌이 당선됐거든. 이래가지고 노예 그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된 겁니다. 자, 더그래스입니다. 더그래스가 1856년에 대통령 출마 예정이기에 남부 의원들 지지를 위해서 캔사스주를 주가 스스로 노예제 존폐 문제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펴서 미주리 타협안을 무력화 시도하는 거예요. 왜? 그 미주리 타협으로 하면은 저절로 노예 해방주가 돼버리거든. 그럼 이제 남부주 국회의원들 표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노예주를 할 거냐 자유주를 할 거냐 주민 투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주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이걸 더그레스가 관철시켜요. 그러면은 요걸 펴서 미주리 타협안을 완전히 그냥 없는 걸로 무효화해버리자. 그랬는데 남부 출신 의원이 다수야. 통과돼요. 더그레스 그대로 돼. 더그레스 끝발 나갑니다. 이로써 남북적 대결이 북부공화당, 남부민주당으로 딱 굳어져 버립니다. 이제 완전 정당 정치가 바꿔져 버려요. 북부 너의 반대는 공화당, 남부 너의 지지는 민주당. 지금하고는 반대죠. 지금은 그 미국도 민주당이 진보거든. 공화가 오히려 보수고. 근데 이때는 안 그랬어요. 그 반대입니다. 딱 꼭 변화를 알겠죠. 이런 구도를 만든 게 누구냐? 그 더그레스야. 링컨 라이벌이야. 그럼 56년에 대통령 출마 예정이었는데 안 됐거든요. 참 더그레스는 재수 없어요. 여자복도 없고 참 안 됐어. 링컨은 복이 많고 그 링컨의 복은 자기가 다 복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복권 되듯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업이 쌓여서 자기의 선업이 쌓여서 그 선업이 뭔가 일이 잘 되도록 풀리는 거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복하면 그냥 흥부박씨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흥부박씨도 그냥 떨어졌습니까? 제비다리 처음에 줬잖아. 그런 일을 해야만이 복이 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이에요. 그 복이라는 건 뭐냐? 사람 잘해주면 돼요. 원수 안 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100개 먹을 생각하지 말고. 지가 많으면 베풀고. 1855년 링컨이 46살 때 상원의원에 출마합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자 왕년에 연적했던 일리노이 출신 상원의원 스티븐 더그레스. 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링컨하고 비교가 안 되죠, 명성이. 링컨은 하원 국회의원 한 번 했거든. 한 번 하고 두 번째 나라가 떨어졌죠. 변호사 활동 하다가 상원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라이벌이 더그레스야. 자기 마누라를 사이에 두고 연적이었던 남자예요. 더그레스도 링컨은 그냥 한테 자기 그 애인을 뺏겼으니까 그냥 이를 갈겠죠. 이래 둘이 이제 붙은 겁니다. 붙었는데 이제 더그레스가 이기고 링컨이 져요. 근데 링컨이 이 선거에 지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 때 유리하도록 발판을 놔요. 이게 링컨의 위대한 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때 되면 링컨은 노이제 반대 의사가 굳히고 정계 투신해서 공화당이 돼요. 공화당 됐거든. 이에 5월 캔자스주는 노예 반대 찬반론자 투쟁터로 돌면서 유혈사태 나고 캔자스주 난리 납니다. 이럴 때 이제 선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연방법원은 어떠냐. 흑인 노예 스코트가 이 사람이 투사야. 자유인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 제기하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노예는 시민이 아니라 노세나 다름없는 재산이므로 소송 자격 자체도 없어. 아, 이거요. 이 재판이 미국 역사에서 유명한 재판입니다. 여러분. 그냥 노세야. 노세가 무슨 소송하느냐? 허허 웃어. 사람도 아닌 게 왜 재판하느냐? 그 아예 재판 자체가 성립 안 돼버려. 그러니까 막 남부주에서 이 판결을 환영하고 난리나고 북부주에서는 비난하고 한데 이게 대법 판사들은 9명 중에서 7명이 다 이 흑인 재산의 하나라고 인정한다. 찬성하고. 2명만 반대해. 근데 판결 난 뒤에 이 두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을 같이 판사 못하겠다고 사표내버려. 이 판결은 그간에 미국이 막 애써서 쌓아왔던 그 뭐 온갖 타협안이나 뭐 노예 해방주를 만들려고 했던 그 노력이 완전히 까무돼 버립니다. 왜? 대법 판결이니까. 이게 뭐 남부에서 그냥 막 승리했다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이제 링컨 48세 때. 뭐 그렇게 못생길 것도 아니죠, 얼굴이. 뭐 털 안 길려도 오히려 미남인데, 내가 볼 때는. 자. 그러다가 1858년에 공화당 부통령 후보 출마해요. 그래 떨어져요.
그래서 이 노예제 상원의원에 출마했거든. 상대는 상원의원 3선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로 2번이나 낙마했던 더글러스. 또 만나. 어때요? 참 재미있죠. 꼭 무슨 소설 같지 않아요? 그 여자 하나 두고 라이벌이었다가 끝까지 정치적인 라이벌로 나갑니다. 자, 이래서 그는 신생주가 자유주가 될지 노예제가 될지에 대해 각주 자치에 맡기도록 하지 않은 타협안을 남부 노예제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연방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구상이었어. 그랬는데 링컨이 먼저 제안해서 일으킨 7차에 걸친 논쟁이 이게 유명합니다. 링컨 더글러스 논쟁. 미국 정치하고 가면 이거 다 배워요. 그만큼 유명한 논쟁인데 미국 정치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링컨은 더글러스를 저걸 어떻게 저 힘세고 막강한 이 위대한 정치가를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느냐. 링컨은 그 좋은 머리로 생각이 뭐냐면은 시대착오적인 스코트 판결, 대법원 판결. 이걸 지지하는 노예제 지지론자로 극단주의자를 몰아붙이려 했는데 사실은 링컨도 이때는 그렇게 뭐 노예를 완전히 해방해야 되고 공민권 줘야 되고 선거권, 피선거권 있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링컨도 그냥 온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투표할 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도 이 사람과 비슷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딱 달라야 돼. 그러니까 달리 해버려요. 자기는 떨어질 걸 알고 그냥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둘 갈라집니다. 먼저 포문을 연 더글러스가 링컨에게 과격한 색깔을 띠듯하시고 그러면 더글러스도 바보가 아니거든. 법에서도 천재야. 그 링컨을 자기 요래 몰아 세우면은 더글러스는 링컨에게 흑인과 백인 간의 난논, 흑백 결혼해도 된다. 과격파. 뭐라고 했죠. 링컨 궁지에 몰렸어. 그리고 링컨이 저걸 어떻게 몰아붙일까? 스코트 판결주의자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링컨이 막 이렇게 변명돼요. 노예제는 반대하지만 이미 노예제가 존재하고 있는 주들의 기여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는 반대다. 노예제는 언젠가는 사멸하겠지만 100년 정도 걸릴 거다. 100년 지는데 아직도 안 되잖아요. 법으로 돼도 아직도 안 됐거든. 지금도 차별하잖아요. 이래가지고 흑백 평등 공존이 얼마나 어려운가 링컨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흰과 백인도 평등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한 적은 없어. 이 링컨 말입니다. 한 번도 흑인이 유권자가 되고 배심원이 되고 관직에 진출하고 백인과 결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한 적이 없어. 백인과 흑인 사이에는 엄연히 물리적 차이가 존재하며 나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두 인종이 사회적 정신의 평등의 기초에 공존하기는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 내 말이 아니고 링컨 말이에요. 이렇게 더러서 공격 앞에서 링컨이 궁지에 몰린 거예요. 자, 이러니까 링컨이 반격합니다. 이제 링컨이 드디어 반격을 차려요. 어떻게 하냐? 그 7차 논쟁을 이제 내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미국은 이때가 흑인 노예 문제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거든요. 링컨이 더글러스에게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노예제를 배제하고 싶어 한다면 그 지역이 합법적인 주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노예제를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더글러스에게. 질문 뜻을 알겠죠? 아직 주도 안 됐어. 주도 안 되고 주에 편입하려고 노력하는 새로운 주들이 생겼어. 근데 그 주가 이걸 결정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의사에 따라서 노예제 폐지해도 되고 노예제 지지해도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노예제 전폐 문제를 각 주민들의 자치권에 맡기지 않은 더글러스 평소 주장, 더글러스 평소에 여러 주장했거든. 이 주장이 얼마나 함정인가를 링컨이 딱 꿰뚫어 보고 파고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더글러스 지가 주장한 말을
링컨이 물어. 당신 정말로 지금도 이러냐? 그럼 이 주장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그 보기에는 온건 중도파적인 표방이지만 속내는 남부를 이렇게 하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노예주의 해도 된다. 그것도 긍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링컨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 노예제의 존폐 문제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연방정부 속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 아직 주를 구성하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그러한 자치권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주 아니라도 연방정부 가입 안 했더라도 그래 해야 되지 않느냐 물었어. 더그러스는 연방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주민들은 노예제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요 대답밖에 더그러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해온 걸 당신 이래 생각하냐? 그 더그러스는 지가 주장해왔던 거거든. 그래 한다. 그게 옳다. 이래 주장하거든. 그 링컨은 그걸 딱 따지고 든 거야.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선거에서는 더그러스가 상원의원이 당선돼요. 링컨은 낙선돼. 그 대신에 그 2년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이것 때문에 남부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판결을 밑에 빨간 글씨 한번 보십시오. 스코트 판결과 어긋난다. 왜? 남부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스코트 판결 지지하면은 투표할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 흑인은 노세니까. 투표할 필요도 없이 노예제가 되는 거야. 그럼 남부 지지자 정치가들은 다 스코트 판결대로 하자 이거거든. 그럼 그 전에 타협했던 거 다 없어져요. 뭐 미주리 타협이고 뭐고 다 그거 없어져 버린 겁니다. 뭐 어느 북쪽은 뭐 해방주의가 없어지고 저절로 노예주가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망고 그 합법이라면. 근데 더그러스가 투표해야 된다 하니까 남부 정치가들하고 생각이 틀리죠. 정반대죠. 투표해가지고 노예제 반대해버리면 어떻게 해? 노예 반대되지 않느냐. 남부 지역 사람들. 스코트 판결에 따라서 저절로 노예주가 돼야 되는데 노예제 되는 걸 뺏어간단 말이야. 자유주의로 바꾼다. 이래가지고 이 남부 지역 정치가들이 더그러스를 안 밀어줘요. 딱 꼭 원리를 알겠죠. 그럼 링컨은 요걸 노리고 그 함정을 만들어 둔 겁니다. 아, 천재죠. 정치 그 선거에서 링컨이 천재입니다. 돈도 안 들이고 대통령 되고 말이야. 국회의원 되고. 75센트까지 국회의원 된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이게 링컨 더그러스 논쟁하는 걸 하도 이 논쟁이 치열하고 온 신문에 다 보도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4센트짜리 지표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그러스는 남부 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당선됐지만은 남부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를 잃어가지고 1860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링컨과 또 라이벌이 됐거든. 그 연적이. 링컨이 완승합니다. 압도적인 표를 얻어버리고 더그러스는 납작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죽어버렸거든. 링컨은 노회한 더그러스와 논쟁으로 그러면 7번 그 전국의 명성을 가진 더그러스와 논쟁을 하니까 링컨이 누구야? 다 유명해져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 딱 나왔거든. 2년 뒤에. 그래. 상원의원은 떨어졌지만은 대통령에는 링컨이 당선되어 버린 거죠. 딱 알겠죠? 아,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앞편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링컨이 드디어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